상상도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누군가는 살아남았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기적처럼 생존한 사람들의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지막까지 정말 소름 돋는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기적의 생존 208초간 펼쳐진 허드슨강의 기적. 2009년 1월 15일 겨울의 한가운데에 있던 뉴욕.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한 대의 비행기가 이륙했다. US 에어웨이즈 1549편. 기내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출장을 가는 직장인,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 그리고 단 한 명도 몰랐다. 이 비행기가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비행을 책임진 사람은 기장 체슬리 설렌버거. 그는 단순한 조종사가 아니었다. 공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 40년 비행 경력의 베테랑. 그의 손끝에서 수많은 비행이 이루어졌고 그는 오늘도 평소처럼 조종관을 잡았다. 그러나 이륙 후 단 2분 후, 거대한 충격음과 함께 비행기가 휘청거렸다. 순식간에 기내는 정적에 휩싸였다. 창밖을 내다본 승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비행기는 버드 스트라이크, 즉 새떼와의 충돌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하늘을 가르던 비행기의 양쪽 엔진으로 몸무게 4.5kg에 달하는 거대한 캐나다 기러기 무리가 한꺼번에 빨려 들어가면서 두 개의 엔진이 모두 정지했다. 비행기는 이제 더 이상 하늘을 나는 기계가 아니었다. 이제 이 거대한 금속 덩어리는 뉴욕 상공에서 서서히 추락하고 있었다. 설렌버거 기장은 즉시 관제탑과 교신을 시도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여기는 캡터스 1549편. 엔진 두 개 모두 손실. 라과디아로 회항하겠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고도는 급격히 낮아졌고 속도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관제탑은 가까운 뉴저지 테터보로 공항으로 비행기를 유도하려 했지만 설렌버거는 빠르게 결론을 내렸다. 어느 공항에도 도달할 수 없다. 그리고 단 하나의 선택이 남았다. 우리는 허드슨강으로 간다. 강의 비행기를 착수시킨다. 이건 미친 짓이었다. 착수 각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비행기는 물과 충돌하는 순간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실제로 1996년 에티오피아 항공 961편이 이와 비슷한 시도를 했다가 비행기가 두 동강나며 125명의 목숨이 사라졌다. 그러나 설렌버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까지 조종관을 붙잡고 있었다. 승객 여러분, 충돌에 대비하십시오. 기내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순간 승객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이것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리고 208초 후 쾅! 비행기가 허드슨강 위를 미끄러지듯 착수했다. 엄청난 충격이 예상되었지만 설렌버거는 끝까지 균형을 유지하며 완벽한 착수에 성공했다. 기내는 순간 조용해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우리는 살아있다. 그러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비행기는 빠르게 강물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뉴욕의 한겨울. 허드슨강의 물은 살을 애는 차가움 그 자체였다. 시간이 흐르면 저체온증이 모든 생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었다. 그때 뉴욕 시민들이 움직였다. 페리와 구조선들이 전속력으로 비행기로 향했다. 승객들은 얼어붙은 몸을 끌어안고 구조를 기다렸다. 하나둘씩 구조선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설렌버거 기장은 두 번이나 기내를 점검한 후 모든 승객이 탈출한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행기에서 내렸다. 그날 뉴욕 한복판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155명 전원이 살아남았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이후 사고 조사가 이루어졌다. 비행기는 작은 새와 충돌에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었지만 이날 부딪힌 것은 몸무게 4.5kg의 거대한 캐나다 기러기들. 두 개의 엔진이 동시에 정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 사고 이후 설렌버거 기장은 미국의 영웅이 되었다. 타임지는 그를 2009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했고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철저한 훈련과 팀워크 덕분입니다.
이륙 후 단 208초. 고도 3만 피트에서 0피트까지 추락하면서도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은 기적적인 생존. 2009년 1월 15일 뉴욕 허드슨강 위에서 벌어진 전 세계 항공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한 사람.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았던 남자. 체슬리 설렌버거. 그가 있었기에 155명의 생명이 구해질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허드슨강의 기적이다. 기적의 생존 아론 렐스턴의 극한 탈출기. 2003년 4월 한 남자가 홀로 협곡을 향해 떠났다. 그의 이름은 아론 렐스턴. 그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었다. 콜로라도 출신의 엔지니어였지만 그의 진짜 정체성은 모험가였다. 험난한 산을 오르고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이었고 그의 열정이었다. 그날도 그는 탐험을 떠났다. 가방에는 물 한 병, 주머니칼, 로프, 탐험을 기록할 캠코더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절대 누구에게도 행선지를 알리지 않는 습관. 그것이 이번 탐험을 돌이킬 수 없는 운명으로 바꾸게 될 줄은 그는 몰랐다. 그의 목적지는 유타주 블루존 캐니언. 거대한 바위산과 협곡이 끝없이 펼쳐진 그곳은 사람이 좀처럼 찾지 않는 곳이었다. 차를 세우고 자전거를 타고 협곡 입구까지 이동한 그는 다시 걸어서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바위 틈을 지나고 가파른 절벽을 오르며 자유를 만끽했다. 햇볕은 따뜻했고 바람은 상쾌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360kg짜리 바위 하나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졌다. 오후 2시 45분. 그가 협곡의 한 지점에서 아래로 내려가던 순간 머리 위에서 거대한 바위가 굴러 떨어졌다.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려 했지만 바위는 그대로 그의 오른팔을 내리찍었다. 엄청난 충격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팔을 빼내려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직감했다. 이 바위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찾을 수 없었다. 이번에도 그는 행선지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구조를 기다릴 가능성은 0%. 오직 자신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었다. 그가 가진 것은 물 몇 모금, 사탕 몇 개, 랜턴, 로프, 그리고 싸구려 주머니칼. 처음엔 바위를 밀어보았다. 하지만 360kg이라는 무게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칼로 바위를 깎아보려 했지만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었다. 칼날만 점점 달아갈 뿐이었다.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찾아왔다. 물은 아껴 마셨고 체력을 보존하기 위해 최대한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극심한 갈증이 찾아왔다. 셋째 날 그는 자신의 소변을 받아 마시기 시작했다. 네 번째 날이 되자 점점 환각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주머니칼을 꺼내 바위에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예상 사망일을 새겼다. 그리고 캠코더를 켰다.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기 위해서였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사랑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날이 밝았다. 그는 거의 탈수 상태였고 몸은 한계에 다다랐다. 하지만 그 순간 꿈을 꾸었다. 미래의 자신이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나는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방법을 선택했다. 팔을 자르는 것. 그는 로프로 팔을 단단히 묶어 지혈을 했다. 그리고 주머니칼을 꺼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팔을 찢어갔다. 살을 베어내고 근육을 잘라내고 신경을 끊어냈다. 하지만 뼈는 문제였다. 이 싸구려 칼로는 뼈를 자를 수 없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팔을 잡아당겼다. 그리고 직접 뼈를 부러뜨렸다. 끔찍한 고통이 몰려왔다. 그러나 그는 살아야 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절단을 마쳤다. 출혈이 심했고 이미 몸속 피의 25%를 잃은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살아있었다. 이제 그는 협곡을 빠져나와야 했다. 10m 높이의 절벽을 한 손으로 내려와야 했다. 몸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있는 힘껏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등산을 하던 네덜란드인 가족이 그를 발견했고 즉시 구조 요청을 했다. 잠시 후 구조 헬기가 도착했다.
만약 구조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는 과다출혈로 사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살아남았다. 그 후 그의 절단된 팔은 공원 관계자들에 의해 회수되었다. 그는 화장한 뒤 자신이 갇혀있던 협곡에 그제를 뿌렸다. 그는 자신의 생존기를 책으로 출간했고 이 이야기는 2010년 영화 127시간으로 제작되었다. 그는 오른팔을 잃었지만 인생을 얻었다. 그리고 여전히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트레킹을 즐긴다. 이제 그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떠난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삶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과 마주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 기적의 생존 지하 700m에서의 사투. 2010년 8월 5일 칠레 아타카마 사막. 평범한 하루였다. 적어도 그날 광산이 무너져 내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산호세 광산에서 33명의 광부들은 늘 하던 대로 지하 700m 아래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어둡고 습한 갱도 속 희뿌연 먼지가 떠다니는 익숙한 환경.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아무런 전조도 없이 갑자기 땅이 울리기 시작했다. 순간 귀를 찢을 듯한 폭음이 들려왔고 거대한 암석들이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다. 갱도가 무너진다. 누군가의 외침과 동시에 흙먼지가 폭풍처럼 밀려왔다. 70만 톤의 바위 더미가 출입구를 완전히 가로막았다. 광부들은 필사적으로 대피소로 몸을 날렸다. 하지만 숨을 돌릴 틈도 없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들었고 갇혔다는 사실이 뇌리를 스쳤다. 완전한 고립. 이제 그들이 지상과 단절된 채 어둠과 몽골 속으로 떨어졌다. 숨을 돌린 뒤 현실을 마주했다. 고온과 습기. 이곳은 지옥이었다. 섭씨 32도가 넘는 열기와 90%가 넘는 습도 속에서 땀과 먼지가 피부에 들러붙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배고픔과 갈증이었다. 대피소에 남아있던 식량을 확인했다. 물 20리터, 우유 16리터, 주스 18리터, 통조림 28캔, 크래커 96개. 33명의 성인 남성이 나눠 먹어야 할 생존 식량. 이게 전부였다. 나눠 먹으면 길어야 사흘. 하지만 사흘 후 구조될 가능성은 0에 가까웠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포는 서서히 광부들을 잠식해갔다. 입술은 바싹 마르고 위장은 텅 빈 채 몸을 쥐어짰다. 누군가는 희망을 놓았고 누군가는 미친 듯이 벽을 두드렸다. 헛소리를 하는 이도 있었다. 저기 악마가 있어. 우리를 데려가려고 해. 한 광부가 겁에 질린 얼굴로 허공을 가리켰다. 다른 이들은 그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신마저 갉아먹히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여기서 주저앉는다면 끝이었다. 버텨야 해. 우린 살아서 나간다. 광부들은 역할을 분담했다. 간호사 출신은 건강을 체크했고 기록을 잘하는 광부는 매일 일지를 남겼다. 그리고 한 광부는 절망에 빠진 동료들에게 웃음을 선물했다. 절망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지상에서는 점점 그들이 죽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11째. 구조대는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살아있을 확률? 고작 2%. 17일째. 구조작업이 더뎌지자 구조대는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어딘가에서 희미한 드릴 소리가 들려왔다. 광부들은 숨을 죽였다. 혹시 구조대가? 기적처럼 드릴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하 700m 깊숙이 그들의 대피소를 뚫고 들어왔다. 광부들은 즉시 붉은 잉크로 메시지를 적었다. 우리 33명 전원 무사. 이 작은 쪽지가 지상으로 올라가는 순간 칠레는 발칵 뒤집혔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칠레 정부는 피닉스라는 특수 구조 캡슐을 개발했다. NASA는 우주 비행사를 위한 특수 식량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전 세계 각지에서 의료진과 기술자들이 몰려들었다. 스티브 잡스는 최신형 아이팟을 보내 격려했고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축복의 묵주를 전달했다. 그러나 구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구조 작업이 시작된 지 69일째, 마침내 첫 번째 광부가 지상으로 올라왔다.
캡슐이 땅을 밟는 순간 칠레 전역이 환호했다. 이후 한 명, 또 한 명씩 차례로 구출됐다. 마지막 33번째 광부가 구조될 때까지 전 세계가 이 과정을 지켜봤다. 33명 전원 생존. 확률 2%를 100%로 만든 기적. 그러나 생존이 끝은 아니었다. 처음엔 전 세계의 관심과 축하가 쏟아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관심은 서서히 식어갔다. 연금과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광부들은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일부는 약물과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다. 한때는 온 국민의 영웅이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다. 칠레 산호세 광산에서의 생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다. 69일간 죽음과 싸우며 서로를 지켜낸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가 힘을 합쳐 만든 구조 작전. 이 이야기는 인간의 강한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기적 뒤에는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한다. 그들이 맞이한 현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기적은 살아남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진짜 생존은 그 이후부터가 시작이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적 같은 생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